충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당진시 순성면의 한 공장에서 가스가 폭발해 60대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10시 28분쯤 순성면의 한 도금 공장에서 수소가스가 폭발해 근로자 65살 A씨가 숨지고 34살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들이 도장 작업을 한 뒤 기계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 강판을 자르던 중 내부에 남아있던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 8시 11분쯤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한 분식집에서는 인테리어 공사 중 현장에 흘러나와 있던 액화 석유가스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62살 남성이 얼굴과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서산의료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백사장 해수욕장 인근 횟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3시 22분쯤 시작된 불은 횟집 한 곳을 모두 태우고 인접 점포 4곳까지 번져 소방서 추산 2억 7,300만 원의 피해를 낸 뒤 1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 안에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양군 소식 준비했는데요. 청양군이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지도를 통해 영농기술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양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이성준 지도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양군 농업기술센터 이성준 지도사입니다. 예, 코로나19가 영농 지원 현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올 한 해 코로나19로 다른 산업 현장도 다들 어려우셨는데요. 농업 현장은 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느 해와 다르게 봄철 저온으로 과수 농가에서는 수정 불량 피해가 심각했고요. 이어서 역대급 최장 장마로 인해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농업교육 등이 취소되고 품목별 모임 활동이 위축되어 정보 교류라든지 피해 감소를 위한 대응 등에서 지도 업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 코로나19에 사실 기상 상황까지 안 좋아서 어려움이 배가 됐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양군에서는 다양한 비대면 지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국내 코로나19가 급속 확산하던 시기 농업인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를 감면하였으며 활동이 위축된 농업인들을 위해 주요 농업 정보와 병해충 발생 동향, 지역 농업 동향을 담은 농업인 사랑방 이야기라는 우편물을 월 2회 제작 발송하여 농업인들이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그 주의 필수 영농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성 향상 및 친환경 농업을 위해 지원하는 토양 검정 서비스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을 걱정하는 농업인이 기관 방문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 무인 수납 창구를 운영, 영농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농기계 임대료 감면이나 영농 정보 제공 이런 부분들로 계속 지원 방안 마련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토양 검정 서비스는 왜 필요하고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토양 검정 서비스는 농업인이 가져온 작물 재배지 토양을 다원소 분석기를 활용해 토양 환경 조건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작물별 필요한 비료량, 재배지 관리 요령을 12 처방서 발급을 통해 농가에 제공함으로써 토지 효율을 높이고 작물 생산성을 높이는 서비스로서 친환경 인증과 우수 농산물 관리 제도 인증에 보탬을 주기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양군 핵심 정책인 푸드플랜과 연계, 공공급식 및 먹거리 직매장에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공급하는 첫 단계로 토양 검정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이용하는 농가 호응도 좋아 지난해에는 당초 목표 2,000건을 훌쩍 뛰어넘어 2,600여 건의 검정 실적을 보였습니다. 예, 뭐든 적당하게 하는 게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서 농가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는 또 비대면으로 많이들 하지만 대면 지도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을 텐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신기술 시범사업 추진과 영농 현장 상담 등 대면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농업인과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를 통한 현장 상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미뤄온 농업인 교육도 50명 이내 교육 인원 준수와 교육 시간, 장소를 달리하면서 최소한의 접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내에서 추진하는 교육은 교육 전 발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으로 유입을 최소화하고 교육장 비말 차단 칸막이 설치, 교육생 간 자리 교차 배치로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으며 교육 후 방역 소독으로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앞으로 영농교육 등 지도 사업도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들이 마련돼 있습니까? 현재 농촌진흥청 포스트 코로나 대응 비대면 농촌지도사업 추진 매뉴얼이 구축되고 있어 향후 감염병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금년도 자체적인 포스트 코로나 농촌지도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구축한 스마트팜 통합 관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토마토 등 시설 채소 재배 농가의 재배 시설 환경의 빅데이터 분석으로 농가별 알림 서비스와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영농 교육 등이 제한되어 주요 작목의 재배 기술을 온라인 동영상이나 카드 뉴스로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기타 다양한 비대면 영농 정보 제공으로 영농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대면 지도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농촌 현장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가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들려왔는데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계속 활로를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양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이성준 지도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문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과 함께 혁신도시 효과 극대화를 위한 공공기관 유치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과 공기업을 포함해 149개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대병원 등 기관 특수성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곳을 제외하면 120여 개가 이전 대상 기관으로 점쳐집니다. 정부 또한 현재 비슷한 규모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도는 내포 신도시 혁신도시에 환경기술과 문화체육, R&D 연구개발, 해양산업 분야 등 기능군 기관 유치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도 측이 언급한 기능군을 바탕으로 주요 기관을 살펴보면 환경부 산하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등 5개 기관이 수도권에 위치합니다. 또 해수부 산하로는 해양환경공단과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조사협회,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4개, 중기부 산하로는 중소기업 유통센터와 한국벤처투자 등 5개 기관이 있습니다. 도는 이와 관련해 20개 내외 기관과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시와 도의 혁신도시 비전과 부합하는 기관 상당수가 임직원 300명 이하 규모로 1차 이전 당시 기관들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이 때문에 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지역 산업에 대한 실효성을 갖춘 기관 유치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위한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이전 기관을 대상으로 한 여러 제도가 마련됐고 내포는 도청 등 이전으로 기반 시설까지 갖춰진 강점이 있다며 충남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에 가장 걸맞은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안경찰서 장은효 순경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8월 부여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교차로 적색 신호에 멈춰서는 순간 뒤에서 충격이 가해집니다.
후방 카메라 영상을 보시면 빠르게 달려오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추돌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교통사고의 가장 많은 원인은 과속입니다. 안전거리를 무시하고 수없이 많은 추월과 차선 위반을 하면서 달리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과속은 언제, 어디서든 금물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8월 태안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청색 신호가 황색 전멸 신호로 바뀌는데요. 일반 신호등이 야간에만 전멸 신호로 바뀌어 운행되는 곳입니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직진해 오는 차량과 부딪힙니다. 적색 전멸 신호와 황색 전멸 신호에 직진하던 두 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전멸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치기 쉬운데요. 이 역시도 정식 교통 신호입니다. 황색 전멸 신호는 지나가는 다른 차가 있는지 주의하며 서행해야 하고, 적색 전멸 신호인 경우에는 일시정지해서 좌우를 살핀 다음 지나가야 합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8월 아산의 한 인도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후진하는 차량 뒤로 아이가 타고 오던 자전거가 넘어지는데요. 다행히 아이는 재빨리 빠져나옵니다. 자전거 한 대를 보내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또 한 대의 자전거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건데요. 하마터면 아이가 크게 다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로 다닐 수 없습니다. 단, 노약자, 장애인, 그리고 13세 미만의 아이인 경우 인도를 통행할 수 있는데요. 어른아이 없이 자전거도 차라는 인식을 갖고 안전한 운행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순경이었습니다. 서산시가 미니버스 3대를 추가 운행합니다. 미니버스 2대는 해미와 고북면 지역에 배정됐으며 나머지 한 대는 마을 안길이 좁아 일반 버스가 들어가지 못했던 불편 지역 4개 마을에서 운행됩니다. 미니버스는 운송원가 절감과 좁은 길을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서산에서 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양군이 관내 경로당 20곳에 안전식자재 꾸러미를 배송합니다. 읍면별로 2곳씩 배송되는 꾸러미는 청양에서 생산된 채소와 두부, 김치 등 가공식품으로 구성됐는데요. 오는 12월 말까지 일주일에 한 번 공급되며 군은 경로당의 부식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안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안군 자원봉사센터 사랑의 밥차가 태안읍 주민 함용훈 씨에게 기탁받은 등뼈 1톤으로 맛있는 감자탕을 만들었는데요. 오는 28일까지 지역 아동센터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우리 지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0도, 한낮 19도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청양은 6도, 태안은 11도 보이겠고 그 밖의 지역은 8도에서 9도 나타내겠습니다. 한낮에는 당진을 비롯한 충남 지역 19도에서 20도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밑돌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더 낮으니까요. 건강관리와 더불어 농작물 관리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와 남부 해상 맑거나 구름 많겠고 물결은 최고 1.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바뀌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선 12일부터는 2달 가까이 이어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단계로 완화되고요. 13일부터는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이용자 등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